안녕하세요. 세종 몽땅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오늘은요, 세종시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나누어 드려 볼 겁니다. 오늘도 같이 땅야와 진행을 하겠습니다. 땅야 안녕.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대표님만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공개한다고 하셨잖아요. 오늘도 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요즘 세종시 투자 지금 괜찮나요? 저희한테 가장 많은 질문이 세종의 부동산 과연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제가 아파트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여러 사이트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들어가 보니까 세종은 정말로 투자의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평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세종은 2011년도 12월에 아파트 스타트로 처음 입주를 시작을 했고, 그 스타트로 시작을 해서 지금 2025년도 약 15년도밖에 안 된 도시다 보니까 그동안에 쌓여있던 데이터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평가할 때 요즘은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평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도시 자체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 일반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세종은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세종 같은 경우는 역사가 짧은 대신에 앞으로 일어나야 될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는 세종시 지도이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기 자리는 국회의사당 자리예요. 그래서 아마 202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건물이 의사당과 여기 청와대 직무실까지 다 완성이 되면서 지금 최근에 뉴스에 나와 있는 국가 상징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아마 테마가 있고 뭔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입지로 발돋움할 거고요. 보시면 생활권마다 아파트들이 어느덧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세종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 5생활권에 스마트 시티까지 형성이 되고요.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 저 6생활권이 분양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세종을 명품 도시로 만들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 보니까 역사가 짧아서 데이터로만 가지고 분석을 가지고 세종에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저같이 세종의 역사를 알고 세종을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상의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고 투자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전에 있는 인근 도시의 공급 물량과 입주 물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대전과 세종, 충청권에서 어느 지역에 내가 투자서를 잡아야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세종으로 몰려들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서 지금 바로 세종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대표님, 세종시에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방향성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우선은 제가 여기에서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내가 세종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실입주를 위해서 갈아타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투자용으로 세종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거의 두 분의 분류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실입주자들이 갈아타실 수 있는 분들은 물론 내 자금 상황에서 움직이겠지만 세종시 현지에 있는 입주민들이 어떻게 갈아타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세종에서는 1생활권, 2생활권, 3생활권, 그 다음에 4생활권, 5생활권, 6생활권 이렇게 생활권별로 아파트가 다 형성이 되고 있고요. 생활권에서도 또 여러 단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세종에서의 대략 흐름을 보게 되면 처음에 내가 자금력이 없던 1생활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고운동이나 아름동이나 종촌동에 집을 거주를 하신 실소유자 분들은요, 여기에서 도담동으로 갈아탑니다. 1-4생활권에 도담동으로 갈아타고요. 도담동에서 움직이셨던 분들은 여기 2생활권에 다정동이나 세롬동으로 또 내려오시고, 세롬동이나 다정동에서 갈아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세종에서 가장 상급지로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인 나성동으로 지금 몰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에서 실소유자들이 갈아타고 있는 방향은
현장은 1생활권에서도 도담동, 도담동에서 2생활권, 2생활권에서도 여기 나성동으로 상급지로 이렇게 갈아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관점에서 보실 때는요, 갭으로 어쨌든 들어가야 되잖아요. 세종은 전세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세종은 분양하고 입주하고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양에서 입주 시점 가면은 세종은 다른 원도심의 개발지와 달라서 요 안에서 도시민들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기타 지역에 계신 분들을 끌고 와서 세종이라는 도시를 형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전세가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낮은 전세 가격이 입주 물량이 없으면 조금 올라갔다가 또 입주 물량이 생기면 또 낮아지고 이러한 현상을 지금까지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낮은 거지, 세종이라는 도시가 살기가 불편해서 도시가 나빠서 전세 가격이 낮은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자 관점에서 보실 때는 내가 갭을 2억에서 3억 내외로 움직이시겠다 하시면은 1생활권을 좀 많이 진입을 하시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금액을 조금 더 업해서 오시는 분들은 2생활권으로 많이 진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나성동은 금액을 조금 많이, 갭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나성동에 오시는 분들의 99%는 세종시에서 거주하는 매수자분들이 가장 많고요. 실질적으로 갭 투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여기를 왜 세종시 주민들이 요 나성동과 2생활권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사설을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종시는요, 서울이나 다른 타도시처럼 지하철이 있는 게 아니라 세종시만이 순환하는 BRT 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이 BRT 버스 노선이 9개 노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세종시를 순환하는 BRT 버스 노선의 비제로 버스 같은 경우는 세종시 전체를 한 바퀴를 돌습니다. 근데 두 번째부터 있는 비완부터의 버스들은요, 오송에서 모든 출발지입니다. 오송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대전역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유성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노선이 계속 확장될 공주역으로 가거나 청주역으로 가거나 해서 충청권의 역세권을 오송역을 출발을 해가지고서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의 2생활권이 왜 두드러지게 가격이 비싸게 형성이 되냐면, 그 BRT 노선이요, 다니다가 보면은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보면 저희들이 지하철을 갈아타듯이 BRT도 환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환승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여기 이생활권과 여기 청사입지입니다. 그래서 이 BRT 노선으로서는 환승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세종시 사람들도 여기 이생활권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다른 지역에 움직이셔도 좋지만 다른 지역에 가시다가 보면은 교통의 발달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생활권만큼의 영향력이 살짝 밀린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생활권인 나성동을 많이 선택을 해서 들어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교통 여건으로도 좋아지고요. 서울도 그렇고 타 지역도 그렇지만 지하철이나 교통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아파트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 이유 중에 두 번째가 대전에서 올라오는 지하철 1호선 연결선이 여기 나성역을 통과하게끔 예타가 통과되었던 지역입니다. 물론 노선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가장 상급지로는 나성동을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에도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내가 방향을 잡을 때는 자금력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노선대로 한번 움직여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너무 많은 정보 주셨는데요. 솔직히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혹시 꼭 집어서 지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지역에는 상급지라는 게 있고요. 1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1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을 계산을 했을 때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고, 아, 내가 여기에 살면 내가 요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내 집으로 가지고 있으면 상급지라 판단되는 동네는요, 사실적으로 여기 2-4생활권에 있는 나성동입니다. 얘의 입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전체가 다 주상복합 아파트로 형성이 되어 있고
있고요. 백화점 예정지와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이 많이 보이시죠? 얘는 세종의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중심 상업지라고 하면 세종시 2030년간 많은 도시가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 예정지가 아직은 결정이 되거나 세팅이 되지는 않았지만 여기가 추후에 뭔가가 들어오고 이렇게 상업용지들이 계속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 바로 2-4 생활권 바로 위에 여기가 어진동인데 여기가 우리나라의 관계 부처들이 근무하고 있는 청사부지거든요. 청사가 다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 동쪽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로망으로 생각하고 있는 호수공원과 수목원이 이쪽 우측에 있어요. 그래서 근거리에 입지되어 있고 중심 상권도 가깝고 BRT라든가 교통 여건의 더블 역세권을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세종에서의 상급지는 지금 세종 시민들이 인정하고 있는 나성동입니다. 그와 반대로 특수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권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상급지들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시티, 강뷰가 나오는 리버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데들도요. 나름 가격 형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의 투자는요. 나성동 2-4 생활권으로 많이 몰리고 있고 외지인보다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실소유자들이 많이 지금 찾고 거래가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세종시에서 실거주자분들이 갈아타는 방향, 그 다음에 갭으로 인해서 어떠한 지역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의 질문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종시에 아파트가 분양할 때 현장 하나하나를 제가 다 눈으로 봤고요. 입주할 때마다 입주 현황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눈으로 지켜보고 세종시의 흐름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저희 몽땅부동산이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혹시 세종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거나 투자의 방향을 잡고 싶거나 내가 어떻게 갈아타기를 하면 좋을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몽땅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셔서 방문해 주시면 제가 좋은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땅야가 같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질문과 이야기들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땅야야 고마워.